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3월 기출의 맥 그리고 이제 심화 강론 수업이죠.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 출처는 무엇인지, 정답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보다 더 보완해야 되는 영역은 무엇이고, 앞으로 더 강론서에서 출제돼야 되는 영역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OT를 1시간 정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 3월 강의 성격이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1, 2월의 기본 이론을 듣고 이해 중심의 그 학습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잠깐 좀 재충전을 했다가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오실 때 이제 오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각오나 열정이 이제 5월 끝나는 날까지 또는 6월 끝나는 날까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3월 강의가 좀 이제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끝까지 진지하고 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OT를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이제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제 그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유전자가 조금 좋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좀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130이 넘는다든가 이런 분들은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끼치지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기라고 하는 측면. 또 보통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그냥 이제 공부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노력이라든가 또는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구사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노력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운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에 이제 기출의 경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또는 내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적중을 해서 3점이나 5점 정도 더 맞았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다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노력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노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동반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3달 동안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이제 3월부터는요. 편한 거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 중심으로 이제 회독을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하셨다고 하면 3월부터는 이제 편한 공부 방법은 없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 내던져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자의반, 타의반으로 광야에 내던져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3월부터는 이제 공부의 양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3월에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공부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기출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암기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강론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공부의 방향 자체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2월에 서브노트를 만드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1, 2월에 만들지 못하고 3월부터 만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 보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이제 스케줄이 서로 다르게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월부터는 시계가 이제 굉장히 빨라지고 여러분들이 1, 2월에 했던 노력을 가지고는 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년, 3년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라고 하는 단기간 안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남들 하는 노력을 그대로 해서는 합격할 수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 그러면은 합격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앞으로 1년 후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 내년도, 내후년도 이제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오를 조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어떤 물리적 노력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전략을 짜서 어떤 정신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뭐 물리적 노력이야 제가 뭐 이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되는 분들은 또 이제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분 정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3월 때 항상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로 조금 유명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간단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실 분은 이제 원희룡 그 제주지사죠.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거의 이제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모범생형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은 생활 일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몇 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할 때에 나의 심리적인 흐름은 어땠으며 오늘 느낀 것들은 어떤 거며 반성했던 것들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다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기록을 보고 그리고 이제 잠들기 전에도 그 기록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우리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장수생들은 시간들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초수생들은 또는 재수생들은 시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노력들, 그리고 이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새는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고승덕이라고 하는 서울시 이제 교육감 선거에 이제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별로 모습이 안 비치고 있는데 고시 3관왕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 그리고 이제 행정고시, 외무고시까지 이제 3관왕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17시간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시원에 박혀가지고 하루에 17시간을 공부를 하고요. 6시간 자고 그리고 1시간 휴식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모든 걸 다 바쳤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그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비빔밥이나 이제 죽 같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으면서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부 다 하고 나서 힘이 없어가지고 잠잘 때는 이제 그 형광등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형광등에 이렇게 줄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켜고 끄고 이제 하셨잖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몇 분 빼고는 이제 그럴 힘이 없어가지고 형광등에다가 줄을 매달아가지고 이걸 이제 켜고 끄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로 소개해줄 분은 이제 홍정욱 전 의원이죠. 이제 7장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학이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많이 얘기되지 않았을 때
이제 조기 유학에 대한 붐을 조금 일으켰던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집안이 좋고 뭐 이래가지고 유학을 떠난 게 아니고 중학교 때 나는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 나는 하버드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간 거죠. 뭐 영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갔고,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영어라든가 이런 조기 교육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책을 통째로 외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도서관에서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취침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새벽 4시까지 그걸 통째로 다 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던 언론사를 20대에 인수를 하셨죠. 예,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던 언론사를 갖다가 인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정 있게 지냈던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악바리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노력, 뭐 3가지는 다 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그분들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각오와 계획, 노력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제 정신적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학습 단계마다 이제 적절한 전략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부 방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제 항상 1년 스케줄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제 칠판에다가 적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기초의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기본의 단계도 있을 것이고요. 심화의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기초 같은 경우에는 습득을 하는 단계고, 기본 단계 같은 경우에는 숙달을 하는 단계고, 자,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화를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초 때는 보통 뭐 합니까? 보통 이제 기본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이고요. 자, 기본 반 때는 뭐 하겠습니까? 뭐 기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강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기초에서 이제 이해를 했다면 기본 반에서 뭐 하는 겁니까?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심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합니까? 이제 문풀이라든가 이제 모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면서 적용이라고 하는 측면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이해가 그러면은 1, 2월 달에 하고서 이제 계속 안 하는 것인가? 그건 이제 아니죠. 이제 이런 기초적인 질문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암기를 할 때는 기본 이론서를 안 보는 것입니까? 또는 기본 이론서만 보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계속되는 것이고요. 암기라고 하는 것도 3월부터 계속되는 것이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반기부터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습니까? 비중의 문제다, 그죠?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이제 자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이해할 때 뭐 합니까? 보통은 기본 이론서를 다독을 하게 되죠. 다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은 강의를 듣죠.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책을 이제 다독을 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자, 암기 때 보통 있어야 될 것이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1, 2월에 만드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3월부터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기출 분석에 대한 기출 분석, 뭐 노트,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 심화 반에서는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들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마인드맵이 아마 이제 1, 2월 달에 그나마 제일 활용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게 뭡니까? 3월부터 암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3월부터 해야 되는 것은 암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강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것은 암기인 겁니다. 기본 내용에 대한 암기인 겁니다. 또는 내가 여태까지 정리한 뭐 강론의 내용 또는 심화의 내용,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암기가 무조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직강생 분들은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스터디 뭐 하실 분들 이제 보통 짜드리는데, 스터디를 짜드리는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에 와 보면 거의 반 이상은 다 스터디가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뭐 암기를 하겠다, 어떤 분은 기출 분석을 하겠다. 그럼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해보면, 지금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강의를 들으면 그것에 대한 단순 복습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02년도 문제부터 해가지고 다 이걸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이거에 대한 뭐 어떤 뭡니까, 자신의 의견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거 하겠다라는 분도 있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스터디가 이제 계속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뭐 기출이든 뭐 이제 강론이든 또는 적용이든 심화든 뭐든 간에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컷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3월부터 암기가 들어가든 또는 하반기부터 암기가 들어가든 무조건 암기가 우선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게 3월 강의가 뭐 암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슨 강의 진행하는 건 당연히 아닌데 암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잊고 이제 최근에도 저한테 이제 질문하신 분이 뭐냐면, 굳이 암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기본 이론서를 그냥 회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IQ가 내가 한 140 이상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찍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된다. 근데 기본 이론서를 통째로 암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양이 많습니다. 기본 이론서를 갖다가 암기해가지고 서브노트 없이 기본 이론서만 암기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머리가 이제 굉장히 좋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기출의 경향상 운이 좋거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1년 안에 붙을 수 있었는데 4년에서 붙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머리가 내노라고 좋다라는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암기를 하냐면 백지에다가 다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한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 공부하죠. 몇 번 읽고 끄적이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번 되뇌어 보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 거 또 쓰고 되뇌어 보다가 됐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암기합니다. 이거는 백지인출이 아닌 겁니다. 이건 백지인출이 아닙니다. 자, 백지인출을 하려면 내가 오늘 계획한 그 분량을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면 볼펜을 내려놓고 집에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완벽하게 외우고 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외우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두 인출이라고 하는 거,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은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겠죠. 처음부터는 뭐 부분 하루에 예를 들어 가지고 1부터 10단원까지 외운다. 그럼 뭐 1단원을 쪼개 가지고 뭐 몇 번 써보고 계속 해보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2단원을 써보는 과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조립하는 과정이 있든지 또는 1단원 외우고 그 다음에 1단원, 2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누적해서 외우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습니까? 내가 계속 쓰다가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고 쓴 다음에 그걸 거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끝까지 다시 보고 쓰든가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집에 갈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쓰면 놓고 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다음날이 되면 외운 거에 대한 기억은 30%
안쪽으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모르신 분이 있으면 정말 이제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인 인지적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우면 까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 외우면 까먹고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복할 때도 그냥 계속 똑같은 진도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진도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효율적인 전략을 구사하려면 여러 가지 자료도 있어야 되고요. 공부 스케줄의 변화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비중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서브노트 없이는 컷 근처로 가긴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면 이제 굉장히 장수생이거나 또는 내가 머리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면 반드시 서브노트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서브노트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론서의 양이 너무나 방대한 겁니다. 그 강론서를 보면 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우선 강론서의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요약 정리해야겠죠. 서브노트가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3번, 4번 암기합니까? 보통은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많은 양을 갖다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한 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이것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암기하느냐, 여기에 지금 합격의 키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옛날 같으면 그 정도만 했어도 컷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이 됐어요. 시험의 경향이라든가 또는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심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우선 이제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것들 해야 된다, 그죠? 3월에 하든 6월에 하든. 근데 6월에 하면 조금 늦을 가능성이 있죠. 자, 왜냐하면 이제 6월에 바로 시작해가지고 백지 인출하는 거 아니거든요. 워밍업 하는 시간들이 좀 걸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3월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재수생이나 작년에 시험을 봤는데 3월에 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늦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년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1년 공부하고 다시 1년의 과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보다 다시 시작할 때는 남들보다 연속성이 있게 그리고 한 발도 앞서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3월부터 재수생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 이론서 가지고는 암기를 못하니까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서브노트를 만들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서브노트의 형태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워드가 누락되느냐 누락되지 않느냐라는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월에 내가 공부했던 사람이라면 1, 2월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그냥 이해에만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문장들을 정선해서 서브노트로 옮겨갈 것인가, 옮겨갈 때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냥 무조건 이 내용이네 이 내용이네 이 내용에서 옮기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본 이론서에 있는 문장을 다 그대로 옮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대로 정선이 안 돼 있잖아요. 답을 쓸 정도로 정선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 기본 이론서가 있으면, 자, 기본 이론서에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들을 체크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뭐 요약의 단위로 옮기든 문장의 단위로 옮기든 정선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서브노트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3월에 기출 분석한 것들 또는 심화 강론 본 것들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3월에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추가적으로 나가는 자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브노트에다가 통합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브노트에 계속 통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이원화
변화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깊게 나가는 부분들은 서브노트에 이제 추가할 수가 있고, 강론서의 완전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처음 보는 개념이라면 다시 노트 한 권을 준비해가지고 그곳에다가 정리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서브노트를 가지고 이제 백지 인출이라고 하는 거, 구두 인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시험 전날까지 하는 거죠. 그죠? 시험 전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이론서는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보는데 기본 이론서는 중심이 되는 자료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거는 자, 이 기초 단계에서 중심이 되는 자료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기본 단계로 넘어오면 뭐가 핵심이 돼야 되는 겁니까? 서브노트가 핵심이지. 외워야 되니까. 서브노트가 핵심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본 이론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서브노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서브노트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춰보는 것이죠. 또 어떨 때 들춰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강론서 중에서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펴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한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강론서를 공부할 때도 내가 강론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떤 암기를 돕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보조 도구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찾기 위한 도구인 건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남들이 읽는다고 읽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수단인 건지, 아니면 생소한 것이 나왔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고득점하고자 하는 수단인 건지를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브노트는 암기를 언제까지 가야 된다? 심화 단계까지, 시험 전날까지 이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시험 전날까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기억들, 계속 사라지는 기억들을 제일 많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제일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인데요. 자, 우선 이제 그 기출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을 건데, 기출이 역대 기출이 이제 뭐 이제 초등 중등에 따라 좀 다르지만 02년도에서 이제 09년도 문제가 있고 09년도부터 13년 문제, 13년 문제부터 17년 지금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 나왔던 이 02년부터 09년도까지는 뭐겠습니까? 보통 이제 뭐 객관식도 있고요, 단순한 서답도 있고요. 그죠? 단순한 서답도 있고요. 자, 09년부터 13년도까지는 객관식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봤던 논수령 문제도 있고요. 지금 보겠습니까? 이제 서답형이죠. 서답형인데, 자, 우선 이제 내가 초수다, 내가 처음 공부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범위로 두면은 무조건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선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화 공부할 수 있는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기 있는 도구, 여기 있는 도구, 여기 있는 도구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필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뭐 공부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고 뭐 그동안 축적된 내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나는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나는 초수다, 나는 자기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뭐 이제 아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초수인데 그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뭐 이제 여기서부터 하면 그나마 난데 여기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기출문제 쪼갭니다. 그죠? 다 쪼개가지고 다 축소복사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여기다가 붙인단 말이야. 그죠?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내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슨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갖다 분석하는 거 말고 이거 구성하는 것만 뭐 거의 뭐 한 달 동안 하고 있고 막 자기 스트레스 받아서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내가 장수생이라면 상관이 없어. 내가 축적된 자료가 있고 장수생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강의 들으러 왔잖아요. 그죠? 강의 들으러 오면 이 강의에 최적화된 자료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그걸로 공부하면 돼. 굳이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까지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했으면 나중에 이렇게 모으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시간 투자해서 가느니 그냥 드리는 자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선 기출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그 기본 내용의 체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심화 학습을 위한 것인지를 조금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3월에 진행되는 반들은요, 두 개 다가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뭐 2년에 한 번 정도 보면은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1년에 한 번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요, 그 분량이 굉장히 많고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냥 이제 홍보해가지고 1년이면 너끈히 합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이걸 1년에 합격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점수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합니까? 쉬운 강의만 찾아가지, 보통 그것만 하고 싶으니까. 그러고서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합격하기에는 조금 많이 모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통 3월에 기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 내용의 이해 플러스 심화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기본 목적으로 기출 분석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다 외워야 돼. 나왔던 개념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자, 이 개념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다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몇 번 풀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풀어서는 택도 없죠? 그럼 몇 번 풉니까? 적어도 3번 이상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카페에다 올려가지고 그 문제를 조금 이제 그 풀어 오시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 공부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할 때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넘어가는 것 하고요. 한번 예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를 보고 강의 듣고 나가지고 다시 한번 놓친 것들만 정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벌써 4번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예습을 하면. 그런데 복습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도 저랑 같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는 한번 읽고 와봐야지 뭐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강사마다 문제를 분류하는 기준도 굉장히 이제 다를 것이고요. 그죠? 어떤 포인트도 다를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습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그 오늘 그 직강생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우선은 그 다 드렸거든요. 이제 그 왜 드린 거냐면은 또 집에서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제본하신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같은 경우, 학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강의 들으면서 밑줄도 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도 정리하시고 이제 이렇게 풍부하게 내용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5월에 강의가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풀어야 되는데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는 다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마다 다시 출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아무것도 거기다가 손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 문제에는. 그럼 어디다 문제를 푸냐면 노트 하나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3번 정도 풀었을 때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내가 기출되었던 것들의 90%는 정확하게 다 외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영역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정확하고 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독파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여러 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심화의 도구라는 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하면 나머지 것들까지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다 푼다고요? 노트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체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해내야겠죠. 그것도 이제 자료를 다시 드릴 겁니다. 그래서 5월에 끝날 때쯤에 해가지고 계속 뭐 2회에서 3회 정도 풀었을 때 이거 순살 기출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속 틀리는 부분이 어디인 건지를 다 체크할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거기다가 중복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 그죠? 중복해서 표시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용 따로 정리해야겠죠. 계속 안 내어지는 거니까 내용 따로 정리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용 따로 정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 암기를 해야겠죠. 집중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서브노트 기본 돌리는 그 주기로 매번 같은 내용을 똑같이 돌린다면 그 효율이 굉장히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브노트로 돌리는 기본 주기는 기본대로 가면서 별도의 다른 보조 자료들을 갖다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조 자료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새로운 개념 또는 내가 공부했는데 계속해서 까먹는 개념 이런 것들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 트랙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노트를 따로 하나 마련하셔가지고 보통 저는 그런 노트를 갖다가 암기 노트라고 보통 칭하는데 이 암기 노트 같은 경우에 뭐냐면 내가 이제 서브 노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기출 분석 노트 이런 게 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우선은 뭐 나는 근데 이런 거 하는데 전혀 뭐 쓸데없는 시간도 낭비되지 않고 난 이런 거 너무 재밌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런 분들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 하셔야 되는데 중심이 되는 자료는 기출 분석 노트가 아닙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6월까지 기출에 나왔던 모든 개념이나 이런 것들 기출 중심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이것만 외울 건데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필패합니다. 절대로 필패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애초부터 이거는 뭐하러 했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론은 뭐하러 했어요? 기출만 하지. 그렇지 않아요? 기출만 봐가지고 붙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붙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해의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자, 그런데 기출 70%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교수들이 출제를 할 때 70%를 기출에 출제되었던 개념들, 그것과 연관된 개념들을 출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전공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70%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 초등 같은 경우에는 교직 논술이나 또는 초과정이라 이런 거 빼고 70%인 거고 중등 같은 경우에도 교육학 논술 빼고 70%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머지 것들 다 맞을 수 있습니까? 다 못 맞아요. 절대로 못 맞아. 정말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그것만 디립다 보더라도 실수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합격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이 아니라고.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은 서브노트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서브노트가 중심이. 자, 그러면 보조 자료는 뭡니까? 암기노트. 자, 그럼 암기노트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심화 강론의 내용들 또는 내가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계속 틀리고 놓치는 내용들보다 자주 봐야 되는 내용들 따로 정리해야겠죠. 이건 언제 좋습니까? 문풀모고 하면서 내가 문제 계속 푸는데 옛날에 분명히 계속 외웠던 건데 까먹었어. 또는 뭐 있습니까? 새로 나오는 개념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정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서브노트를 가지고 암기는 계속 가는 거죠. 자, 근데 뭐 어떡하다? 어떤 암기의 효율성, 비중 조절을 위해서 암기 노트라고 하는 것도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자, 그럼 어떤 걸 더 빈도 높게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암기 노트지. 왜냐하면 암기 노트에 있는 것들이 잘 안 이어지니까요. 그럼 암기 노트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주기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암기 노트를 뭐 한 권만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2권, 3권 만들 수 있습니다. 과정별로. 자, 그래서 당연히 뒤에 맞는 암기 노트가 더 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더 새로운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 볼 때는 되게 오래 걸리지만 계속 누적해서 보면 굉장히 금방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겠다라고 설정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서브노트, 다음 암기 노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더 안 이어지는 내용이다. 더 생소한 내용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난 3일에 한 번씩 보겠다. 내가 주기를 설정하는 겁니다. 각 주기를. 그러니까 서브노트도 마찬가지고 암기 노트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자료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 다른 주기를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매일 아침에 보면 더 확실하게 기억이 됩니다. 매일매일 보고요.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기를 갖다가 다시 길게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 계속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똑같은 주기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미련한 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자료를 만들고 그것마다 비중 조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하반기로 가면 특학의 영역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특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영역이 있고 자주 나오지 않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도 비중 조절이 다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거 얼마나 이런 원리들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잘 활용하느냐, 여기에 암기 비법이 있다.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꼭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심화 공부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그 기출 분석을 하면서 그 출처가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겁니다. 어느 강론소를 중심으로 출제가 됐는가, 그 구조는 무엇인가, 또 여기서 요구하는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를 푸는데 스킬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문제를 써야 되며, 답을 쓸 때는 어떤 식으로 풀어서 답을 써야 되는 것인가, 어떤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그 아무것도 이제 하나는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저랑 기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다른 기출 분석집을 보면서 풀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프레임 안에 갇혀가지고 그 줄쳐놓은 거, 내가 설명한 거, 내가 여기 포인트라고 했던 거, 그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문제가 남았을 때 백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내가 풀었던 문제 방식이라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 이제 그 한 권은 저랑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 충분히 정리를 하시되, 그 다음에 푸는 거는 전혀 뭐 밑줄을 긋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처 확인한 다음에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강론서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는 이걸 토대로 했을 때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 않지만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또 뭐도 있겠습니까? 관련은 없지만 새로 나온 강론서에 있는데 이런 내용 조금 중요해 보인다,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 드리면 이런 것들 따로 또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따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되게 많은 겁니다.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3월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공부하면은 안 됩니다. 전략을 명확하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조금 정확하게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심화 강론인데요. 3월에 이제 강론 내용을 조금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기본 이론하고 강론의 개념 자체가 완전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 이론서에 내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만 실어놓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출제되었던 개념들을 갖다가 다 보통은 실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강론서에 있는 것 갖다가 실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기초 내용이다, 기본 내용이다, 이런 경계 자체가 이미 다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초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3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벅찰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제 강론을 공부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제 심화 공부용으로 목적을 맞춘다면 시험에서 생소한 것들, 또는 남들이 잘 못 맞추는 것들, 못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맞추는 겁니까? 다 맞추겠다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과도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고 이 중에 어떤 게 나올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봤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이제 그 강론 공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맞겠다, 이런 것들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고, 내가 이 강론 공부해가지고 시험의 트렌드가 맞는다면은 3점에서 5점 정도 더 맞겠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기출이나 기본 이론 공부할 때는 그래도 이게 효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강론 공부할 때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나 이렇게 많이 보고 이렇게 심화된 내용 피곤하게 보는데 시험 봤을 때 실제로 출제된 내용들은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나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컷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를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남들이 못 맞추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처음 보거나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심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심화 공부를 통해 가지고 3점에서 5점 정도 더 맞으면, 암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3점 정도에서 5점 정도 더 맞으면 컷을 뚫고 올라가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기출까지의 공부는 효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강론의 내용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공부다. 하지만 내가 고득점으로 합격하려면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론서를 다 사가지고 샅샅이 뒤지는 방식의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뭐 그 기본 이론도 몇 번 그 반복하고 서브노트 만들기 힘든데 강론서를 갖다가 뭐 15권, 20권 사가지고 그 많은 내용을 내가 복습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주요 강론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요 강론서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오늘부터 저랑 같이 기출 분석하면서 출처를 확인해 보시면 절대로 주요 강론서에서만 출제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국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원문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논문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강론서가 이제 100권 뭐 대략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학원 강사할 때는 주요 강론서만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시답지 않은 책이 나오거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이제 우리 영역하고는 좀 떨어지는 내용이 있을 때는 안 샀었는데, 출제자 분석이나 기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오는 족족 다 삽니다. 기출 분석을 해보면 주요 강론서에서, 그러니까 주요 강론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책이 많은 내용을 싣고 있기 때문에,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많이 싣고 있기 때문에 주요 강론서가 된 것이고, 거기서 많은 개념들이 중복되는 것일 뿐인 거지 반드시 거기에서만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강론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되게 이제 절충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강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뭐 그 조금 여러분들보다 강론서를 더 받고 기출의 흐름을 안다면 어느 정도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제가 통찰해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면, 또는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문풀이라든가 모고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반영을 하면 그 중에서 뭐 2점이나 4점 뭐 또는 뭐 많으면 6점 이 정도를 갖다가 슈팅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드리는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제 통찰에만 의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저를 믿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냥 그 강론서 다 보시면서 다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작년에 어땠습니까? 보통 이제 중등에서 생소한 내용들, 강론서의 내용들, 난이도 높은 내용들 이제 나왔었고, 초등은 2016년도에 적용식으로 나왔다. 그죠? 기출 기반으로, 그죠? 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게 했었는데, 초특했던 분들은, 초특분들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완전 중등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지금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중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나왔는데 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했더니 쉬운 거 나왔을 때는 더 고득점 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 수강생들 중에 고득점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17점 이상 고득점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제가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작년의 강론만큼 많이 하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을 좀 줄여가지고 갈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프린트를 드릴 때 지금 프린트가 2개거든요. 작년에는요, 그 해설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지를만 드리고, 거기 내용이 뭐 어디 기본 이론서 몇 페이지에 있는가, 패스워드 몇 페이지에 있는가, 핵심 강론자료 몇 페이지에 있는가 이렇게만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해설지를 다 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출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 3월에 강의를 하면서 매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나간 해설지도 제가 어제 새벽까지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기 나온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유만 안 하시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들이 양질의 자료를 보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해설지에 있는 것들은 그 출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거기에 넣은 것이고요. 또 거기에 넣기에는 너무 심화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출과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강론서가 나왔는데 기출과는 상관없지만 충분히 공부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핵심 강론 자료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조금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수업하실 때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설편 봤다가 뭐 핵심 강론 자료로 갔다가 뭐 이제 문제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학습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핵심 강론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서브노트에 다 통합해가지고 하든가 또는 일정 부분은 서브노트에 통합하고 일정 부분들은 암기 노트로 따로 만들든가 요 작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3월에 그 작업을 안 하면 지금 강의 듣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강론에 대한 걸 공부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핵심 강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외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이거를 따로 요약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반기부터 그거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이 이제 새로운 개념이고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문풀 모고부터 진행을 할 때 이 핵심 강론 자료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거기다 반영해가지고 다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반기에 다시 그것이 반복하는 형태의 공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3월에 반드시 정리는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완벽한 공부는 안 되더라도 그 자료 형태로 정리는 돼야지 하반기에 대해서 외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미루지 마시고 목숨을 걸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정리를 좀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반기에 가서 진도가 다 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을 못했죠. 해야 될 것들 많은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까지 가가지고 서브노트 만들고 입고 또 암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또 교육과정을 해야 되고 또 남들은 문풀하고 있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망스멜이 풍기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중간에 이제 대충 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기가 결국에는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시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거 말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다른데 이렇게 뭡니까? 노력이나 뭐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분산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명확하게 계획 잡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스터디는 이따가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원하는 분만 이제 해가지고 스터디를 구성해 드릴 건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핵심은 뭐냐면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암기가. 자,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조금 더 한다면 강의에서 다뤄졌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의견을 나눈다든가 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 정도의 스터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02년부터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뭐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제 강의를 듣는 보다는 노량진에서 다른 분하고 스터디 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스터디 할 때 조금 이제 그 OT 내용 생각하시면서 조금 이제 배려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많이 깨져가지고요. 저도 좀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고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고요. 뭐 제가 이제 뭐 따로 봐드리거나 뭐 요럴 수 있는 여유는 조금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하거나 뭐 스터디 운영하는데 뭐 이런 조언을 얻거나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예습 복습인데요. 아까 이제 뭐 예습 복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주일인데 월, 화, 수, 목, 금이죠. 금이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점심 먹고 공부하고 저녁 먹고 공부하고 이제 3부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 효율이 조금 이제 잘 나야겠죠. 지금 이제 강의는 지금 목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그죠? 목요일 금요일 오후, 네, 이날 이제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강의하는데 직강 같은 경우에는 목금 매주 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그 강의 계획서 보면은 목금 매주 하는 거 아니고요. 목금하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날, 그 다음 주에는 목금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격주입니다, 그죠? 금요일 같은 경우 격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나가야 되는 양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일주일에 2영역을 나가면 이제 굉장히 저도 피곤해지고 여러분도 피곤해질 겁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단순히 이제 기본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 심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목금하는 날은 좀 영역이 큰 것들로 잡았어요. 뭐 행동수정, 뭐 지체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 장애 뭐 이런 것들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딱 맞지는 않아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같은 경우만 이제 그 지적 장애하고 정서행동 장애 요렇게 이제 그 두 영역을 나가고요. 보통은 한 영역씩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만 나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영역들을 하는 것이죠. 뭐 자폐, 뭐 시각, 뭐 청각,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강의를 듣고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들으면 공부의 효율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데, 자, 그럼 강의를 듣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복습을 이제 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복습하려면 시간이 거기 저녁 먹고 요 시간이네, 그죠? 예, 저녁 먹고 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요 시간이죠, 그죠? 요 시간인데 제일 좋은 시간들이 요 시간까지도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골든 타임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한번 공부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부하려 그러면은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근데 한번 학습하고 나가지고 빠른 시간에 학습하면은요 효율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까 그 뭐라고 했으면 하루가 지나면 기억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34%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 효율이 좋아지고 기억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골든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의가 보통 뭐 7시 또는 늦게 끝나는 8시 끝날 건데, 우선은 이제 뭐 그 밥 먹고 바로 공부해야죠.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또는 독서실에 가셔가지고 뭐 이제 뭐 그 커피를 탄다든가 뭐 씻는다든가 엄마랑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순간 공부는 다 끝난 겁니다, 우선은. 또는 뭐 침대에 잠깐 앉아있다든가 이러면 반드시 공부는 다 끝난 거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외투만 벗고요. 외투만 벗고 그다음에 씻지도 마시고 바로 앉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책상에 바로 앉으면은요 또 이제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요 타임 그리고 이날 아침 시간 요거 잘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수요일 날 문제는 보통은 풀어야 된다. 사실은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푸는데 시간 그렇게 별로 안 겁니다. 그죠? 장수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초수라든가 아니면은 재수인데 공부가 조금 이제 잘 안 됐었다 이런 분들은 또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모르면 보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보고 푸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이때 풀고요. 그럼 예습이 언제 들어가야 돼요? 적어도 월화에는 이때 예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좋습니까? 예습하고 문제 풀고 뭐 스터디 하거나, 또는 예습하고 뭐 스터디 오전에 잠깐 하고 뭐 오후에 문제 풀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갑니까? 자, 우선은 예습할 때 한 번, 스터디 할 때 한 번, 문제 풀 때 한 번, 그 다음에 강의 들 때 한 번, 골든타임 한 번. 자, 이해되시나요? 이런 주기로 복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금 바쁘게 좀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진도가 밀리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진도가 밀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꼭 아무리 힘들더라도 잠을 조금 줄이시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 공부할 때 조금 부실하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기가 또 오잖아요. 그죠? 다음 주기 때 조금 더 잘하면 되니까요. 하나 가지고 막 주구장창 막 나 이거 다 독파할 때까지는 못 넘어간다. 특히 뭡니까? 뭐 학습장애나 의사통장애 같은 거 막 2주, 3주씩 막 잡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대충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조금 가볍게 하더라도 다시 반복할 수 있는 주기가 계속 오기 때문에 진도를 무조건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것이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은 하반기에 가가지고는 이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되니까요. 반드시 진도를 조금 맞춰가지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료가요. 자, 우선 이제 그 마인드맵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죠? 그 A3로 이제 인쇄를 조금 해드렸는데, 그 한 장짜리 마인드맵 자료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짜리 마인드맵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살 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그 뭐 이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왜 순살이냐면 순서대로 살펴보는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장애 영역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면 지적장애 안에서 연도별로 문제를 배열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학습 순서대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가 다 찢어 놓은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찢어가지고 그 순서대로 다 해놓은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마인드맵에 대한 조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그 깊게 하면 좋긴 한데 깊게 하면 뭐 1시간, 2시간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요걸 가지고 뭐 한 30분 정도 조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제 기출 분석하면 기출 중심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거 말고 전반적인 구조, 배경 뭐 요 정도만 잡는 정도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오늘 나가게 되는 강론의 어떤 좀 생소한 내용들이 마인드맵상에 어디에 배치하게 되는가 뭐 요 정도만 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다 작성을 한 건데 그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본 이론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지는 거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핵심으로 다 정돈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한 장에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 2월에 드렸던 그 마인드맵 전체 조망하는 한 장짜리 하고 하위 마인드맵하고는 성격이 전혀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설편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강론서의 출처를 다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정확한 출처를 명시를 해드렸고, 또 이제 그 강론서에 있는 내용을 줄글로 쭉 되어 있으면 조금 이제 보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금 구조화를 했습니다. 넘버링을 하거나 또는 표로 정선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다음 이제 핵심 강론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출과 연계되는데 조금 거리가 있거나 또는 내용이 너무 많거나 또는 뭡니까 그 새로 나온 강론서에 어떤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만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우선은 강론서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해가지고 우선은 받은 건 뭐가 있냐면 이승희 교수님의 정서행동 장애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점영 교수님의 강론서 있잖아요. 그거 개정판 3판이 나왔고요.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DSM-5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정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중복장애 관련된 내용의 책이 하나 정도 나왔었고요. 또 이제 우리 쪽은 아니지만 보조공학 총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강론서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강론서도 이제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고은 교수님께서 이제 청각장애아 교육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작년보다는 올해 강론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 다 볼 수는 없어요. 저도 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볼 수는 없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요 정도는 반드시 보고 가자라고 하는 개념들을 갈 겁니다. 물론 이제 핵심 강론 자료에 없어도 해설편에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 많을 겁니다. 요거 이제 그 뭐 이제 패스 기출 분석집하고 같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다릅니다. 답도 다른 것들도 꽤 있고요. 제가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강론서를 보면서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한 거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출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활용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OT 너무 길게 했네요. 그죠? 우선 1시간 정도 했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인드맵 가지고 조망을 하고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